자, 5강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왜 이렇게 됐지? 문제를 보시면 지금 A랑 B가 있는데 B는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이 거울과 광원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지한 상태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지 상태로 보일 거고, A가 보기에는 앞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인데, A가 보기에 B는 지금 우주선 전체는 앞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냐면 이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수직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거울과 광원 사이 거리, 이 거리가 만약에 L0라고 한다면 A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LA도 L0랑 같을 거고요. LB도 L0랑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유고유라고 한다면, 고유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유 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A가 보기에 길이 수축이 지금 우주선 길이 방향으로 나는 거지, 이제 거울과 광원 방향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네 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볼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으로 생각하겠죠. 이제 이 길이가 LB일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울과 이 광원이 이렇게 앞에 V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위 아래 이 거리는 이제 LA일 텐데, 이 거리랑 LB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대각선 길이, 대각선 거리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걸 x라고 한다면 x가 LA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따지면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c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c라는 값이 이제 a 입장에서는 빛의 속도 c가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ta분의 ex 이제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b 입장에서는, 왜냐면 시간분의 간 거리니까, 근데 b 입장에서는 tb분의 elb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lb랑 la랑 같으니까 tb분의 ela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두 값은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EX랑 여기 있는 ELA 혹은 ELB를 보면 EX가 더 큰 상황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결국 TA가 TB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LA랑 LB는 같고요. TA가 더 크고요. 그 빛의 속력은 TB분의 ELB다. 뭐 여기 나왔네요. 네, 맞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상한 거 없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잘 읽어보면 지금 가가 지금 정지한 상황, 얘가 지금 정지한 상황이고요. 지금 나랑 다는 움직일 때, 근데 얘는 지금 가로 방향으로 기계축이 일어났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V1. 그리고 다는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기계수축이 일어났으니까 A는 윗방향 혹은 아랫방향 움직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기계수축이 지금 나가 훨씬 더 상황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V1이 V2가 더 크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구나,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1과 V2 크기 비교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A가 측정할 때 이제 시간이 누가 더 느리게 가냐인데, 속도가 빠른 기준계가 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B 시간이 C보다 더 느리게 간다. 이건도 괜찮은 말. 공의 질량도 우리가 상대론이 아닐 때는 질량은 뭐 불변하다고 하지만, 이제 상대론에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빠른 아이가 질량도 더 증가해요. 그래서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B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B가 더 질량도 더 커야겠죠. 그래서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 크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상수값이 아니고 질량이 감마값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0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제곱분의 1. 그래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왜 이래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질량이 있고요. 이제 m0라고 해볼까요? 이제 힘 F를 주면 이제 가속도 A의 값을 갖고 점점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럼 속도가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가속도가 a인 상태로 v 그리고 t 함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건데, 근데 한계점이 존재해요. 어느 한계점이 존재하냐면 c라는 빛의 속도를 절대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다시 하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에서 이제 c 이상을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할 건데, 근데 힘은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 힘 주고 얘가 움직였으면 결국에 에너지는 계속 공급이 된다는 상황이거든.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에너지가 공급되면 얘는 그걸 지금 운동 에너지 형태 2분의 1 mv 제곱으로, 미안해요, 이거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 우리 학교 종소리예요. 근데 여기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결국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형태로 이제 발현이 될 거예요. 속도가 좀 늘어나는데 지금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통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하면 V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V가 얼마 이상을 못 가냐면 C 이상을 못 가요. C 이상을 못 가니까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는데 V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 M이 늘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정성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말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좀 더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A랑 B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각각의 속도, 만약 VA 그리고 VB의 속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A가 측정할 때 빛이 PQ에 동시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A가 보든 B가 보든 빛은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그 빛의 동시성의 상대성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동시성의 이런 거 말할 때 어떤 걸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봐도 같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 정지한 상이 봤을 때 빛이 여기서 동시에 슝슝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요. 그거는 A가 보든 B가 보든 무조건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두 지점 이상에서 일어난 사건, 이 경우에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관측자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출기 P, 검출기 Q에 이렇게 빛이 와서 부딪혔는데 이건 지점이 다르잖아요. P 지점, Q 지점, 이렇게 지점이 두 군데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A가 볼 때, B가 볼 때에 따라서 누가 먼저 부딪히고 누가 나중에 부딪혔는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봐도 같은 사건이다라는 거 꼭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A가 측정할 때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자, 그 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랑 B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A랑 B 입장에서는 P랑 Q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실제로 빛은 A 입장에서 어떻게 와서 부딪혔냐면 빛이 이렇게 와서 이만큼까지 가고 P에 부딪혔을 거고, 여기 이제 검출기 P 프라임이 이제 이만큼 왔다고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검출기가 Q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부딪혔겠죠. 근데 동시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A가 보든 B가 보든 여기서 나간 빛의 처음은 같이 동시에 출발해요. 근데 여기랑 여기에 동시 도착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이 거리를 스몰 q, 스몰 p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원래 스몰 q라고 한다면 이런 걸 의미하겠죠. p는 오히려 더 길어졌고요. q는 오히려 더 짧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도착했다는 건 결국 원래 p 길이랑 원래 q 길이를 보면 지금 q 길이가 훨씬 더 큰 상황이겠죠. 왜냐면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그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q랑 p가 동시에 도착하려면 원래 q 길이가 엄청 길어서, 그래서 q가 다가오고 p가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기서 팡 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다라고 A는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길이, 이게 만약에 일종의 고유 길이라고 한다면
고유 길이라고 한다면 P와 Q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Q가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가 측정할 때는 Q보다 P에 먼저 도착한대요. 당연히 만약에 P가 더 짧으니까 만약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보면 P가 먼저 도착할 거예요. 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P랑 Q가 동시에 도착한 건데 지금 P 입장에서는 만약 A보다 빠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A보다 많이 더 빠르면 만약에 B가 A보다 더 빠르면 P가 더 멀리 와 있겠죠. 그리고 Q도 더 많이 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갈 거니까 당연히 P가 나중에 도착하고 Q가 먼저 도착할 건데 지금 B 입장에서는 P가 먼저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가 먼저 도달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일종의 얘가 더 조금 가고요. 그리고 얘도 조금 가서 결국에 이만큼 먼저 오고 여기 나중에 온 이런 꼴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VP가 VA보다 더 속도가 더 느린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헷갈려 할 것 같은 게 이게 원래 길이가 지금 너무 똑같아 보여서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P고 Q라면 실제 원래는 이제 이런 겁니다. P가 한 이 정도고요. Q가 한 이 정도. 이런 그림인 거예요. 여기 이제 라지 P가 있고 검출기 여기 라지 Q 검출기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A가 보기에는 A가 이렇게 움직이고 A가 이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이렇게 같은 거리까지 가서 레이저가 팡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A가 보기에는 둘을 동시에 부딪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B 입장에서는 B의 속도가 느려서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조금밖에 못 간 거예요. 얘도 조금밖에 못 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이만큼 가고 얘는 이만큼 와야 되니까 이 길이가 더 긴 거죠. 이 길이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P가 먼저 도착, Q가 나중 도착. B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A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이 초록색은 B가 본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기를 보면 빛 속력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속력은 누가 측정하든 속도의 크기는 같죠. 이상하고요.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고 했습니다. A가 측정할 때 본인 시간은 이제 정상으로 흐르지만 A가 측정할 때 B는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더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PQ 사이 거리는 A가 측정할 때랑 B가 측정할 때인데 A가 측정할 때 A의 속도는 VA고 B의 속도는 VB인데 VA가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은 A가 보기에는 PQ 사이의 막대기가 마치 뒤로 가는 거고 B가 보기에는 VB 속도로 PQ 사이의 막대가 뒤로 가는 건데 어떤 길이가 움직일 때는 길이수축이 일어나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니까 A가 더 길이수축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길이수축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더 거리가 짧은 거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푸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설명을 잘 못했나? 잘 이해해 보시고 혹시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0.9 여기 0.7 그리고 양성자가 0.9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 에너지 정지에 있지만 정지한 에너지는 m0 c 제곱 이런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0이 아니고요. 양성자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더 작다. A가 측정하는 두 개의 속도가 같으니까 얘네들 같으니까 A가 보기에는 양성 속도가 빵 나오죠. 근데 B가 보기에는 속도가 더 꽤 빠른 속도로 나올 거예요. 이거 상대 속도 1.6c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상대론에서는 상대론적 상대 속도는 또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교육 과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려면 로렌츠 변화를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람, 혹시 내가 학종으로 뭐 관심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구하지? 라는 사람은 따로 위키백과 같은 데서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상대 속도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려면 로렌츠 변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수학적으로도 좀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종 같은 게 하려면 나중에 자기 이제 교과 세특 같은 거 넣어줘도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렌츠 변환이에요. 1.6c는 아니고 1보다는 작은데 아마 꽤 큰 속도가 나올 겁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그래서 속력은 A가 측정할 때 속력은 빡이니까 당연히 B가 측정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질량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질량도 더 빠르게 측정이 되죠. A가 측정할 때는 B가 측정할 때 A가 측정하면 양성자의 속도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정지 질량 이게 측정이 될 거고 얘는 움직이는 질량이 측정될 텐데 질량이 원래의 질량에다가 감마배 그러니까는 m0에 루트 100의 v제곱 c제곱분의 1배가 더 커지는 거니까 요 b가 측정할 때가 더 클 겁니다. a가 측정할 더 작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일단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고유거리 그러니까 b가 측정한 이 고유거리를 이제 PQ 이렇게 놓는다면 일단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겠죠. A가 측정할 때가 T1 그리고 B가 측정할 때가 T2라고 했으니까 P 입장에서 보면 이 PQ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고유 거리죠.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P 입장에서 측정을 해보면 PQ 거리를 가는데 T2초 걸렸어요. 그럼 이게 이 우주선의 속도가 되겠죠. 0.7c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A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PQ가 기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는 PQ가 원래 길이보다 좀 더 짧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1초고요. 이게 0.7c 그러니까 PQ에 해당하는 막대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0.7의 속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Q랑 PQ 프라임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지금 기지수축이 이런 거니까 이게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알아낼 수 있냐면 T2랑 T1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PQ가 더 크니까 PQ 프라임보다 T2가 T1보다 더 크다. 이런 관계도 하나 알아낼 수 있겠죠.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이 자기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러니까 무조건 움직이는 애가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이제 기억은 뭐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0.7에다가 C에다가 T2를 곱하면 그럼 결국 PQ 그러니까 고유 길이 나온다. 이온도 맞는 말이네요. T1과 T2의 길이 T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6번입니다. B가 보기에 0.9C로 가고 있으니까 B가 보기에는 A도 뒤로 0.9C로 가고 있을 거고 이 거울이나 광원에도 다 같이 0.9C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물론 빛은 C라는 속도로 계속 움직이겠지만 그래서 B가 측정할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B가 측정할 때 빛이 여기서 빵 출발을 하면 그동안에 거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거울이 이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 와서 부딪혀요. 원래의 길이보다 원래 빛시계의 길이보다 더 멀리 왔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그동안에 또 광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만큼 왔을 때 똑같이 이만큼 왔겠죠. 그래서 이만큼 오고요. 이게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광자가 거울에 도착한 시점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다시 거울에서 그래서 광자가 광원까지 이렇게 간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일단 빨간 색깔 그러니까 T1과 T2를 비교해보면 T1이 더 먼 거리 가고 그 다음에 짧은 거리 가는 거니까 T1이 더 T2보다 더 크다라는 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B시계의 길이는 A의 길이는 A가 측정할 때는 정지했으니까 고의 길이로 보이겠지만 B가 보기에는 얘가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니까 길수축 그러니까 B가 보기에
짧아 보이겠죠? 그래서 A가 측정할 때 B보다 더 크다. 기억 괜찮은 말입니다. T1과 T2 비교한 거 괜찮고요. A가 측정할 때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T1 더하기 T2가 작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빛시계를 이렇게 눕혀놔서 이런 문제 많이 안 내거든요. 여기서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B가 보기에는 A의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 B가 보기에는 A의 빛시계가 눕혀놓든 세워놓든 어차피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어떤 시계가 있고 B가 보기에는 A가 어떤 시계를 갖고 있든지 어차피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걸로 먼저 해보죠. BC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강원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라면 A가 보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근데 B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빛이 마치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걸로 보이겠죠. 왜냐면 B가 앞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빛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B가 보기에는 이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이 길이가 이제 L0라고 한다면 A 길이가 L0면 대각선 길이 L0가 클 거니까 P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T1 프라임, 뭐 T2 프라임 이렇게 한다면 이걸 이제 T0라고 한다면 A가 보기에 빛이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 2T0라고 한다면 B가 보기에는 T1 프라임 더하기 T2 프라임인데 이 길이가 L0보다 크니까 요게 결국 2T0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1이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은 T1 더하기 T2가 작다. T1 더하기 T2가 작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T1, T2랑 여기서 말하는 T1, T2 요거랑은 틀릴 거예요. 각각의 T1과 T2는. 하지만 뭔 같냐면 T1 더하기 T2랑 T1 프라임 더하기 T2 프라임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를 내가 옆으로 세우든 위로 세우든 옆으로 눕히든 대각선으로 하든 어찌됐든 B가 보기에 A는 0.9c 속도로 뒤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빛의 시계를 어디다 갖다 놓든 어차피 A가 흐르는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결국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교를 지금 원래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T0랑 T1 더하기 T2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T1 더하기 T2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대신에 지금 T1 프라임 더하기 T2 프라임을 비교하면은 결국 이런 관계라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무슨 말이냐면 B가 보기에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게 L0고 이 길이가 만약에 L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L 프라임이 L0보다 크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대각선 길이니까. 그래서 이건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한 거리를 비교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해보자면 이것도 사실은 세특감입니다. 한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길이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B가 보기에는 이 길이 자체가 이미 길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하면 원래의 길이가 L0라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갈 때 걸린 시간은 C분의 L0 이게 지금 T0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야 되니까 2T0 그러니까 C분의 2L0 요게 왔다 갔다 왕복한 거리일 거예요. A 입장에서는. 하지만 B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일단 B가 보기에는 L0가 L0가 아니에요.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 거울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감마분의 1b만큼 더 짧아질 거예요. L0 그러니까 루트 1 빼기 V제곱분의 C제곱 L0 이 길이가 더 짧아졌어요. 짧아진 대신에 어떠고 있냐면 이렇게 빛이 갈 때는 여기 있는 거리만큼 도망가죠. 그래서 요렇게 와서 부딪혀요. 이게 지금 T1이에요. 그래서 T1을 한번 생각해보면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빛이 T1까지 가서 총 이 거리를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이게 루트 1 빼기 V제곱 C제곱
L0. 그러니까 이 거울의 거리, 거울에서 광원까지 거리 플러스 이만큼 더 간 거죠. 플러스 얼마큼 더 갔냐면 저 거울에 B가 간 시간, 그러니까 거울이 뒤로 이동하는 속도, 이걸로 T1만큼 더 간 거리, 이 거리가 얼마냐면 VT1이겠죠. T1만큼 가서 결국에 부딪혔으니까 결국에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하고요. 그 T2를 또 계산해 보면 T2는 반대로 얘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T2, 그러니까 결국 T2라는 시간 동안에 C가 간, 광원이 간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거울과 광원 사이의 거리. 근데 이 경우에는 거울과 광원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가죠. 왜냐하면 그만큼 광원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빼기 VT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서 T1은 뭐 이렇게 구하고요. 여기서 계산해서 T2는 이렇게 구해서 결국 T1 더하기 T2 이렇게 구하면 이제 무슨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이 사실 무슨 값이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거리가 L2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 사이 거리,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V의 속도로 T1, 그리고 이 경우에도 VT2. 그래서 이거를 각각을 계산해서 대각선 이렇게 길이 구해서 시간을 구한 거랑 정확히 같을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고 잘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두시고 뭐 메일이나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풀이 방법을 정리해서 한번 보내줄게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물리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두 개 푸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됐거든요. 아마 답안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고유 시간, 뭐 고유 거리 이용해서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은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A, P, Q, 그러니까 우주선 P랑 Q의 고유기는 서로 같고요. A가 측정할 때 광호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A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얘네 둘은 정지해 있는 상태죠. 이제 동시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고유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옳은 거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P가 측정할 때는 P가 측정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P가 측정하면은 우주선 전체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B가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여기서 정지하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실제 B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B의 검출기가 이쪽으로 이동, A의 검출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쐈을 때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도착하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P보다는 A에 먼저 도착한다. 기억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A가 측정한 Q,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우주선을 바라본 거죠. B가 측정한 P. 근데 A가 봤을 때 P의 속도나 P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서로 상대 속도니까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 이렇게 하겠네요. 둘 다 짧아져서 보이겠지만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자기보다 느리게 간다. A가 측정할 때 본인은 정지해 있고 B만 움직이니까 B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3번 맞겠죠? 네. 그리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은 현재 상황이 대충 읽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A가 있고요. 그리고 PQ가 있는데 A가 보기에 검출기 PQ는 A한테 정지돼 있고 PQ에 동시 도달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PQ 이게 지금 고유 길이,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C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럼 이 속도를 VB, 의 속도를 VA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또 무슨 말이지? 길이가 LB는 LC보다 크대요. LB가 LC보다 더 크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건데 고유 길이는 같다라는 말은 또 있죠. 고유 길이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A가 봤을 때 LB랑 LC가 LB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둘 다 길이 수축이 일어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B가 더 크다는 건 LB가 더 조금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니까
결국 이거 A가 아니고 C지. VC가 VB보다 더 빠르다라는 걸 말하겠네요. 왜냐면 LC가 더 기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더 짧아진 거니까. 이런 관계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문제 읽어봅시다. P가 측정할 때, B가 측정할 때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착한다. P보다 Q에 먼저 도착한다. 지금 P가 보기에는 Q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P도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럼 빛은 이렇게 와서 부딪혀야 되고 이만큼 가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P보다는 Q에 먼저 도착한다. 뭐 이건 뭐 맞는 말 되겠네요. 이 거리가 훨씬 더 기니까 밑에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죠. P와 Q 사이의 거리는 C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것 같다. P랑 Q 사이의 거리면 지금 이 거리인데 이 거리인데요. 좀 지우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다른 거는 지우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C가 측정할 때 C가 측정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C가 측정하면 지금 C가 X축으로 움직이니까 이 거리만 기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막 요만해 보일 거고 이 길이는 이만해 보일 거니까 결국 이제 이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초록색 거리로 보이겠죠. 일단 핑크색으로 할까? 근데 P가 보기에는 Y축 방향으로 기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Y축 방향 기수축이 일어나는데 C보다 기수축이 더 조금 일어나야죠. 왜냐면 B가 더 속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기수축이 한 요만큼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요거랑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 기수축이 더 조금 일어난 요게 더 길이가 더 길 거다. 그러니까 B가 더 길게 본다. 그러니까 C가 측정할 때가 B보다 더 작다. 니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광원에서 강출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쉽게 이상해 볼 수 있죠. 한번 그림을 그려서 빛이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보면 A가 측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빛이. 하지만 C가 보기에는 지금 Q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C가 보기에는 빛이 이렇게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훨씬 더 크니까 C가 측정할 때가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A가 측정할 때가 C보다 더 큰 게 아니라 C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요. 맞는 거는 기억과 아니에요.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9번 보면 X, Y, Z 세 개나 나오네. 일단 Y부터 하겠습니다. Y랑 Z가 더 쉬우니까. 오른쪽에 다 나왔죠. 결국에 Y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 총 전화량 그리고 총 질량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4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40이구나. 위에는 100일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이 Y라는 이 원자핵은 40이라는 양성자랑 100일기라는 질량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고, Z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52 위에는 13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도 정확히 다 맞아야 되니까 밑에 양성자 수 계산하면 92죠. 여기 40이고 50이니까 그러면 X는 당연히 92번이겠네. 우라늄이네요. 그리고 위에는 100일에다가 134면 지금 234 거기에 또 여기 2가 있으니까 236이죠. 그러면 236 중에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는 235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는데 문제 풀어봅시다. 간의 핵분열이다. 우라늄이 이렇게 지금 붕괴된 것 같아요. 맞고요. 전하량은 Y가 Z고 그다음 Y는 40이고 전하량이 그 플러스가 100일은 나머지는 중성자가 있는 거죠. 얘는 50이니까 Y가 Z보다 더 작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X의 질량 중성자 수 그러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니까 그게 235고요. 그 중에 양성자 92개 빼면 이게 중성자 수겠죠. 계산하면 143. 딱 맞네요. 답은 기억과 대그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면은 이게 가속 장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0.7이었던 게 가속이 돼서 0.9가 되고 또 가속이 되면 얼마가 될까인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대론적 그 관점에서 보면 절대 C보다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0.7에서 0.9C, 그러니까 0.2C가 커졌다고 해서 업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또 0.2C가 업 되면 1.1C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동일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V0는 C보다 크다? 이거 아니라고 했고요. 관찰자가 측정할 때는 점점 속도는 빨라지죠. 0.7, 0.9, 여기는 뭐 0.9 얼마일 것 같은데
상대론적 질량이 크면 아니 속도가 크면 클수록 상대론적 질량도 커지니까 Q가 P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 가속 장치에서 A에 공급한 에너지 일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속도로만 가버리면 속도가 결국 빛의 속도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론적 질량이 커진다는 건 결국에 에너지 일부가 질량화 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5번 됩니다. 이걸 조금 정량적으로 풀려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궁금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상대론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감마 m0c 제곱이잖아요. 이런 거 혹시 물리학 원 시간에 만약에 물리쌤이 언급해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총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지 에너지 더하기 이제 운동 에너지 값이 요거예요. 이건 즉 계산할 수도 있는데 계산 한번 안 알려줬나? 아무튼 요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P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감마 루트 1 빼기 0.7c 제곱분의 c 제곱분의 1 m0 c 제곱 이게 EP에서의 P에서의 에너지고요. Q에서의 에너지는 루트 1 빼기 0.9 이것도 제곱이죠. 미안. 0.9c의 제곱분의 c 제곱분의 1 m0 c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에너지 차 그러니까 EQ 빼기 EP가 결국 동일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잖아요. 에너지 공급.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나서 다음 요거를 계산하면 되죠. ER은 루트 1 빼기 V제곱 C제곱분의 1 M0 C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ER 빼기 EQ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너지 공급해서 이만큼 에너지 차가 났으니까 이게 결국에 EQ 빼기 EP다 이렇게 놓으면 결국 ER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서 네 굳이 계산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실제 V0가 10보다 작은 숫자 나와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부분 해보세요. 자 11번 문제 봅시다. 수소랑 리튬이 만나서 지금 X라는 애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관계식을 써보면 우리는 보통 관계식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더하기 73 리튬 요게 어떻게 됐냐면 X가 이렇게 된 건데 X 이렇게 여기 위 이게 똑같겠죠? 양성자수나 중성자수 그리고 뭐 없잖아요. 굳이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죠. 원래 에너지가 뭐 수소한테 있는 에너지만 0.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있다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야? 17.8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일단 이거 양성자수랑 질량수는 변하면 안 되니까 4하면 2, 4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겠네요. 그러니까 X의 질량수는 4다 맞고요. 정지에너지 질량 있는데 정지에너지가 0일 수는 없죠. M0C 제곱 이만큼 에너지 가질 거고요. 질량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가 지금 0.6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게 에너지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질량을 놓고 봤을 때 질량이 좀 준 거죠. 그러니까 A의 질량이 M1이고 A의 질량이 M2고요. A의 질량이 각각 MX라고 했을 때 결국 M1 더하기 M2랑 EMX랑 비교하면은 요게 더 큰 거죠. 왜냐면 그 차만큼 이렇게 에너지로 나왔을 거니까 결국에 이거보다 더 작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2번 보면 이게 진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론 5단원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이런 것도 있어 하고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거든요. 뭐냐면 에너지 감마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나와서 원자핵이라는 애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충돌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근처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실제 원자핵이 감마선에 이렇게 부딪혀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해 이 원자핵에서 얘네들이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감마선이 원자핵 주변에 가면은 감마선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두 개 질량화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쌍생성 그러니까 질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에너지가 질량화된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질량과 질량 두 개가 만나서 에너지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질량이 에너지화, 그래서 이거는 쌍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쌍이 붙어있는 이유는 이게 보면 쌍이 있어요. 양전자, 음전자. 전자랑 양전자. 그러니까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죠.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고 질량이 똑같고, 그러니까 전자랑 똑같은 건데 다른 거 하나가 전하량. 이거는 이제 똑같은 감마선. 이렇게 이 감마선도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쌍으로 생긴다. 쌍으로 생기고 쌍으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자와 양전자의 전하량의 합은 0이다.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맞고요. 간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가 질량이 된 거고요. 나는 질량 에너지, 쌍생성, 쌍소멸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풀어보죠. A가 이렇게 되고 가 가정과 나 가정이 있는데 일단 A 같은 경우 양성자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1, 1. 여기는 지금 뭔지 모르죠. 위는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B가 됐습니다. B는 중성자가 한 개래요. 양성자가 몇 개인데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수식을 비교해보면 총 양성자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1, 여기 1이 있으면 총 2예요. 근데 여기는 중성자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2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2 되어야겠네요. 양성자 수 2. 그리고 중성자 수 한 개니까 총 질량수가 3. 3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더하면 4니까 얘가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A의 질량수가 2니까 A의 중성자 개수는 1개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이 했다. D만 하면 돼요. A 같은 경우에 1, 2고요. C 같은 경우도 1이고 중성자가 2니까 이걸 1, 2 하면 안 돼요. 1, 3이에요. 그러면 2이고 위가 5 나와야 되는데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다 한 것 같은데 찾아봅시다. P와 T는 동위원수다. P하고 T는 양성자가 둘 다 2개니까 헬륨이죠. 근데 하나는 3, 하나는 4니까 동위원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하면 1, 2, 디귿이 뭐지? A니까 중성자 수 2개. 그러면 5네요. 4가 아니고 5. 요건데 이거 방법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질량을 비교하라고 했죠. 질량을. 근데 이게 단순 질량을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단순 질량을 비교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더하면 질량수가 2, 질량수 3, 질량수 3, 질량수 4. 그래서 A 더하기 D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둘이 같은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줍니다. 일단 빼줘볼게요. 왜냐면 중성자를 없애려고. 빼주면 A 빼기 C가 B 빼기 D 마이너스 14.3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A 플러스 D가 B 플러스 C 빼기 14.3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D랑 여기 있죠. 그리고 B 플러스 C 여기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질량이 크냐면 결국 A 플러스 T가 B 플러스 C가 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 플러스 C가 더 질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걸 이렇게 슉 넘어가면 요 B 플러스 C가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T 플러스 14.33이니까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T를 만들고 이만큼 에너지도 나오게 하는 거니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B 플러스 C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는 거요. 마지막 거 한번 풀어봅시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자 보시면 지금 헬륨 2개가 만나서 X라는 애가 됐는데 뭐 이게 핵 반응식 생각을 해보면 얘가 4, 얘가 8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에너지가 좀 마이너스 됐다는 건 지금 이 질량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죠? 얘네 둘을 합친 것보다. 그래서 에너지가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개가 만나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일부가 질량이 된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다시 만나서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지금 A랑 A 2개를 비교하면은 질량이 이런 상황이다. 이때는 질량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 양성자 수 4개다. 맞고요. 가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에너지 일부가 질량으로 변환돼서 X가 결국
헬륨 2개보다 더 질량이 더 큰 상황이니까 니온도 맞는 말 될 것 같습니다. 탄소의 질량은 질량이 3배다. 근데 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모두 거치고 보면 X 이렇게 없어질 거고, 결국 헬륨이 총 3개가 어떻게 되냐면 12개의 C가 되고,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7.32 얼마지? 275 이렇게 나오네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나 과정을 모두 거치면, 그러니까 이거 3개가 탄소를 만드는 건 맞는데 대신 이만큼 에너지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량만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3배보단 더 작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14번까지 문제를 다 풀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면, 일단 확실히 상대론 문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까다롭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를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많은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이런 기출 문제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상대로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산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풀 때는 여러 가지 계산도 많이 했는데 사실 계산을 그렇게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감막극 같은 거, 그러니까 충분히 말로 풀 수 있을,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계산도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